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오픽. 저 같은 경우는 벤케로 이미 했으니까. 그럼 또 벤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벤케로가 워낙 더 좋은 선수니까 어디 가도 괜찮겠지만 커닝햄과의 조합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되고 그 머리 좋은 애들 두 명이 만나서 네. 좀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실 케이드 벤케로 피켄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할 네.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실 벤케로가 뭐 저는 지금 막 오픽으로 왔으니까 원래 그 선수를 엄청 못하게 보냐 하면 그렇다지 그건 아니에요. 뭐제 스타일이랑 안 맞을 뿐이지. 이 선수가 여기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여기 에이스가 부족한데 여기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오픽으로 아까 네, 저는 쉐이든 키건 머레이 쉐이든 같아요. 키건 머레이 네네 키건 머레이 그러면 스페이스바님은 누구로 뽑으시나요? 쉐이든 샤프? 진짜 어렵네요, 여기.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디트로이트 상황을 고려하면, 쉐이든 샤프를 여기서 긁어보는 게 어떨까? 한번 긁어볼 만하죠, 사실. 디테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솔직히 몸뚱이 하나로만 그 로터리 상위권을 두드리는 선수니까 터지기만 한다면 뭐 그폴 조지 업사이드를 보고 있잖아요. 쉐이든 샤프한테서 터지기만 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한번 가드 로터리를 망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서 또 다시 샤프에서 망하면 좀 암울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차라리 좀 하방이 탄탄한 선수를 뽑는 게 나쁘지 않을까. 킬리안 헤이즈가 몇 픽이었죠? 이 친구가 굉장히 1픽이었죠? 7픽이네요. 7픽. 였어요, 네. 아, 그 기대를 모은 픽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폭망이죠. 그렇죠. 오, 쉽지 않... 전혀 예상도 못했던 수비를 오히려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 수비 원툴 수비랑 어시 좀 하고. 사실 이 친구 슛이 또 없어가지고요. 여기도 슛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쉐이든 샤프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딕 베이가 있긴 하지만 이 친구 요즘 에이스에 맞들려가지고 쉐이든 샤프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봤는데 물론 영상이 고딩 때 영상이라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슛 메커니즘은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풀업 3점도 될 것 같고 뭐 아주 뭐 부드럽게 되는 것 같고 뭐 가능한 3점 레파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스텝백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퍼스트 스텝으로 연결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고 물론 이제 드리블이 좀 좁아가지고 드리블만 가지고 제칠 수는 없을 것 같고 3점이 들어가면 그 파생 효과로서 이제 연속적으로 뭐 그 경기하는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것 같아요. 대신에 운동 능력 대비 선택에 좀 취약한 것 같아서 부분 약간 가다가 멈춰버리고 그냥 쏴버리는 샷들을 좀 쏘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 친구 저는 6픽으로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인디애나로. 근데 이제 이 친구 그래도 좀 좋게 보는 면은 약간 고등학생 시절에는 빅네임이 아니었다면서요, 이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 고, 선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고3쯤에 한번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켄터키에서 픽업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친구가 가파르다. 네, 그쵸, 그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성장 속도가 빠른 애들은 이제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속도로 지금 원래 뭐 적당한 뭐 삼성, 사성 유망주가 갑자기 막 어? 드래프트 탑 5, 6급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은 조금 몇 년 더 지나면은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낙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컨택 같은 것도 피지컬 좀 채우고 나면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핸들링도 조금 더 연습하고 이러면 진짜로 폴 조지, 퍼포먼스 폴 조지일지 아니면 어쩔지 뭐 업그레이드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뭐 말하기에 너무 정보가 없긴 하죠. 네. 사실 이 선수가 올해 드랩을 참가한 것부터 이제 올해 드랩의 특수성을 좀 보여주죠. 원래는 내년에 뛸 생각으로 이제 대학 경기도 한 번도 안 뛰었는데, 막상 이제 팀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샤프가 올해 들어와도 뽑힐만 하더라. 이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냥 경기 하나도 없이 올해 드랩에 참가 선언을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업사이드와 이제 워크아웃 모습으로 이 정도 순위권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그래도 재능은 확실한 선수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 사이즈 보면 손이 그리 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팔이 되게 길잖아요, 윙스팬이. 네네. 거의 6피트, 거의 7피트고 윙스팬이. 그래서 사이즈도 좋고, 근데 수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돌파 자체는 고등학교 당시로 보면 말씀대로 조금 취약해서 슛을 쏠 수는 있는데 과연 그 슛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가 또 스윙 팩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래도 약점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고등학생 탑 스윙맨 유망주로 뽑혔던 선수들이 작년에는 BJ 보스턴이나 키온 존슨이 있고, 그 전에는 나시르 리틀이 있고, 그 전에는 로미오 랭포워드가 있었더라. 뭐 그 정도로.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약간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쓰레기라는 거잖아요 말씀, 지금. 네, 지금 아니 망할 그 거라고. 아니, 랭포드가 망할지는 모르겠. 뭐 느낌이 이건 까봐야 아는 건데, 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고등학생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부분만 조금 환기를. 랭포드 알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 수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수비 조금 봤는데, 그러니까 그 1시간짜리 영상 묶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패싱 레인 차단이나 컨테스트 그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 잘하는데, 약간 그거 자체를 못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 많잖아요. 앞에 있으면 잘하는데 앞에 잘 못 있는 선수들. 네. 그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적으로 이제 뭐 커즌스 있고, 그렇죠. THT 뭐 이런 애들. 앞에 이 있기만 하면 잘하는데 있질 못해요. 약간 이런 타입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치가 좀 피지컬도 있고 괜찮은데 또 집중했을 때 또 더 잘하고. 근데 이제 약간 그거 좀 약간 수비 스치엔 조금 굼뜬 느낌이 조금 있고. 약간 어웨어니스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영상 말씀하신 거 조금 봤는데, 그 진짜 약간 플래시네스는 있는데 진짜 확실히 조금 머리가 좋은 선수인가 한번 생각하면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저는 저도 6픽 가겠습니다. 저도 쉐이든 샤프를 그래도 6픽으로 놓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놓을 수가 KCC는 5픽으로 없어요. 갔습니다. 아, 랭포드. 랭포드, BJ 보스턴? PJ 보스턴. 맞나? BJ 보스턴, BJ 켄터키. 보스턴. BJ 보스턴.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그 클리퍼스 아닌가요? BJ 보스턴? 브랜든, 예, 브랜든 보스턴 주니어. 네, 그렇죠. 지금, 네, 클리퍼스에서 그냥 간간히 나오면서 그냥 네, 생각 괜찮은데 가끔씩 그런 소리 듣고 42.5%의 2점 슛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맞아요. 근데 사실 고딩 때 모습만 보고 예측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완전 원앤던 또 안 한 거잖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좀 말이 많았거든요. 네, 과연 이거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불법 근데 아니었어? 마지막에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 그거를 인정해 준다, 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논란 끝에 드랩 참가가 허용된 그런 케이스. 네. 저럴 거면 차라리 그냥 G리그 이그나이트를 가던지 진짜 돈이라도 벌지. 대학 생활은 그래도 해야죠. 그건 맞죠. 캠퍼스 라이프. CC도 좀 해보고. 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6픽 얘기를 해보려는데 6픽은 이제 그럼 마음수님이랑 저는 쉐이든 샤프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스페이스파님은 누구를 뽑으셨나요? 저는 6픽은 키건이요. 기건, 음, 기건. 근데 원래 거기가 지금 아마 조금 뭐랄까 컨센서스가 거의 그 정도죠? 네, 6픽에서 7픽 사이? 8픽까지는 잘 안 내려갔던 것 같고. 네, 거의 5, 6 사이에서 놀았던 거. 그죠. 평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시즌 초반에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3점 막 잘 들어가고 진짜 40% 가까이 찍고 나니까 평가가 이제 쑥쑥 올라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쯤에 있어야 될 선수들이 워낙 많이 내려가 가지고요. 그쵸. 뭐 보고 있던 제이든 하디라든지. 하디는 진짜 탑5. 하디 오늘 저희가 어차피 로터리만 말할 거니까 하디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하디는 무슨 림 피니시가 38.6%더라고요. 이그나이트에서. 그죠? 38점 몇 프로요? 6%요. 38.6%요? 예. 음. 그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 가지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아요. 저 초반에 제가 여기 NCAA 이번 시즌 처음 봤을 때 그때 약간 그때도 약간 빅보드처럼 나오잖아요. 그때 네. 하디가 아이비랑 비슷하던가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끊임없이 추락을 했죠. 그나마 이제는 이거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온 걸걸요, 이게? 네. 2 라운드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1 라운드 끝자락에서 좀 가끔씩 언급되는 느낌? 예.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저 봤는데 저도 영상 사실 다 이그나이트 경기 좀 챙겨 봤는데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못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번뜩이는 게 없는 건 아닌데 진짜 어떨 때 보면 좀 하나 싶은데 뭐 슛이 안 들어가니까 답이 없죠. 그 같은 포지션에 있는 스콧 핸더슨이 훨씬 더 하디보다는 좀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년에 뽑힐 선수인데. 음. 그냥 기억에 나는 게 제이든 하디 영상 한 3-4개 보는데 계속 어떤 선수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얘가 낫겠다. 얘가 낫겠다 했는데 걔가 다이슨 다니엘스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더 나아졌어요, 이제. 네. 다이슨 진짜 데니얼스는 이제 바뀌었어요. 거의 탑 10쯤 컨센서스가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탑 10 되더라고요, 이젠. 네. 전 다이슨 데니얼스 같은 선수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여기도 키고 머리에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넘어가도 될 것 같고 7픽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 저는 조니 데이비스 뽑겠습니다. 저는 조니 음. 데이비스 되게 좋아해요. 음. 조니 데이비스 사실 전 아이비보다 더 좋아하는데 어 중반에 조니 데이비스랑 아이비랑 경기를 한번 해 가지고 조니 데이비스가 아 아이비를 거의 개발랐죠? 찌발랐던 경기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존 데이비스 막 5픽으로 언급이 되고 맞아. 그런데 그때 전성기였는데. 네. 그때 중간에 한번 부상당하고 쪼끔 안 좋은 3점을 못 모습을 떨어져 가지고 네. 3점이 30.6%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즈 저는 이거보다 더 잘할 거라 생각해요. 음 이거는 네, 이 선수의 실력이 아닙니다. 자유투가 79.1%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탑 네. 10에 자유투가 80% 넘는 애가 있던가? 거의 없는데 79%면 되게 잘 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선수가 또 유세이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 가지고 원래 공격 부담이 많은 선수인데 원래 그럼 체력 부담도 많은 상태에서 자유투를 라든지 슛 같은 거 좀 셀렉션이 막 좋은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죠. 나빠진 게 있지 제 생각에 조금 더 이제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되고 자기를 위한 세팅이 좀 더 있는 상황에서 좀 정제된 슛을 쏘게 되면은 35% 이상은 쏴줄 수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인 컴패리즌으로는 약간 뭐랄까 수비 좋은 데빈 부커 3점 좀 뺀 오. 네. 3점 뭐 조금 뺀 수비 좋은 부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좀 나쁘게 보면은 어 에이버리 브래들리 업그레이드. 근데 네. 수비적으로 좀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해요. 수비가 가드 중에서 제가 여기서 본 선수 중에서 가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네. 선수. 수비는 확실히 저희 탑 10 급에 있는 선수들 가드 중에서는 조니 데이비스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약간 압도적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나머지는 수비 다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는 네. 그리핀은 좀 하는구나. 그리핀 좀 조금 하고.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리바운드를 정말 잘 잡아요. 조니 아니 데이비스가. 조니 데이비스가 제 생각에 농구 진짜 잘해요. 얘는 농구 잘하는 그런 애들 네. 있잖아요. 농잘잘 약간 느끼긴 네, 합니다. 농잘잘. 약간 트레이 형 같이 생겨 가지고 네. 관상이 트레이 형이거든요. 이 친구의 머리 네. 빠질 수도 있어요. 파울 숫자도 되게 적고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수비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볼 스크린 내비게이션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조니 좋아요. 데이비스. 진짜. 그리고 치고 핸드오프 상황에서도 딱 핸드오프 할 것 같을 때 손 뻗어 가지고 플레이를 터뜨리는 것도 그런 상황 되게 많이 그러니까 스크린 연출을 딱 했고 걸릴 것 같을 때 한 스텝 좀 깊게 밟아 가지고 안 걸리게 튀어나가는 이런 거 되게 세심한 네.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모터도 진짜 너무 좋아 보이는 선수입니다. 진짜 조니 농구를 데이비스.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 네. 애들이 그 디테일이 좋은 거잖아요, 기본기가. 그렇죠.
이런 애들이 저는 좀 높게 봐서 지금 사실 슛 빼고 저는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3점 빼고 3점 하나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아 물론 뭐 운동 능력도 완전 엘리트는 아니고 네, 네. 리머텍을 할 때 조금 그 네. 약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그리고 있긴 하죠. 네. 생각보다 그 피켄롤 크리에이터 역할을 할 때 그 패싱도 막 그 엘리트 수준인가 싶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디시전 메이킹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쵸. 좀 혼자 하는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3점슛 저러면 상대 팀들이 언더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피켄롤을. 그런 네. 상황에서 그거를 타개할 만한 툴이 뭐가 있을까 싶을 때 미드레인지 샷이 안 들어가는 날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좀 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은근히 그게 좋아요. 잡빙이 엄청 좋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가 자유투 한 경기 6.3개 쏘거든요. 네. 40분 경기에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쏘는 거라서 물론 유세치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약간 그리고 좀 그 수비 밀집된 틈을 좀 잘 찾아내는 게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친구 8피까지 내려와서 뉴올이 뽑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뉴욕 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네네. 뉴올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포틀에서도 릴라드가 지금 맥컬럼을 잃어서 이제 슬퍼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맥컬럼이 하던 미드레인지 게임은 해줄 수 있고 수비도 좋고 3점은 없지만 지금 없지만 넣을 거고 이제 이것저것 좀 해줄 약간 부족한 면들을 많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릴라드의 좋은 짝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의 엄청 많이 했는데 조니 데이비스로 혹시 그러면 다른 분들 이제 7픽으로 생각하시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스페이스바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무리수를 좀 여기서 던져볼까 합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필 포트리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포틀랜드가 체질 개선을 시도했잖아요. 네. 체질 개선으로 좀 더 에너지 레벨 그리고 수비 거기에 강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딜을 했는데 이제 좀 기대 이하의 픽 순위가 나왔죠. 그래도 여기서 그럼 수비하고 에너지 레벨이 제일 높은 선수를 뽑으라 하면 전 여기서 제레미 소환이 어떨까? 어, 제레미 제레미 소환. 저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닌데 아니 저는 2단계밖에 안 올렸는데 여기는 몇 단계야? 뭐 10단계 올린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쯤 한 된 것 같은데? 대여 단계에 올린 것 같은데, 제 내가 지금 내가 기준으로. 수학 몇 단계로 했지? 15번에 해놨는데 아, 저 약간 잘못했어요. 그 설명을 듣고, 아, 다이슨 데니얼스 말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레미 약간 소환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네. 어, 제레미 수그럴 수 있죠. 약간 바툼 느낌, 바툼 대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틀랜드 이론상으로 바툼 시절 보면 어? 구관이 명관 바툼 대신 소환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툼 나쁘지 않은 마크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괜찮던데요? 이론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소환이 베일러가 작년에 데비안 미첼하고 자레드 버틀러가 나갔잖아요. 이 가드 네. 수비에 그냥 강점이 있는 둘이. 그래서 올해 어떤 수비팀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1학년 신입생 둘이 굉장한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또 올해도 굉장한 수비팀이었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말로만 그렇단 거지. 어, 하나가 켄달 브라운인데 브라운은 공격 때문에 저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아쉽네요. 대신에 이 치고 올라온 거 제레미 소환인데 글쎄 높은 건 맞는데 또 팀 사정에 따라서 이쯤에서 미친 척하고 긁어보는 팀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스위치 수비를 제일 잘하는 빅윙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누구냐 하면 저는 소환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렇다고 오프볼 수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패싱 레인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모든 사이즈가 있고 운동량이 좋으면서 또 앞선에서 압박도 가능하고 그렇게 수비가 되는데 문제는 공격이겠죠 아무래도. 그 그렇죠. 3점 3점이 몇 프로죠 이 선수가? 지금 볼게요. 3점이 29.6%입니다. 쏠 줄 안다. 쏠 줄은 안다. 말하자면 공격 툴이 별로 없으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 켄달 브라운처럼 아예 안 나선다. 아니면 소환처럼 툴이 없는데 쓸데없이 나선다. 근데 어쨌든 나서는 이거를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어쨌든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덕분에
네네. 가끔의 번뜩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핸들링이 좋은 게 아닌데 자꾸 핸들링을 치잖아요, 경기에서. 어 네네. 토론토의 그 길쭉이들 아니면 아추아 느낌으로 그렇게 아 할 때가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이 친구 뭐 리바운드하고 자기가 속공 전개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거 넘어가는 게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완이도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굳이 아 지가 요 리바운드 들어가서 잡고 가더라고요. 살짝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이 급이 그러니까요. 안 돼도 그냥 일단 밀어붙이는. 근데 어쨌든 템포 그 푸시 자체. 네. 밀어붙이다 보니까 안 나올 장면에서도 가끔씩 뭐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진짜 잘하면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패스 센스가 사실 나쁜 선수는 아니라 봐요. 그 대학에서 이제 숏롤로 쓰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는데 또 라페스 띄워주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스크리너로 써도 거기에서 패스로 조금 뭔가를 해줄 수 있을 선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그런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공격에서 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 포틀랜드 자체가 이제 어쨌든 볼 푸시하고 수비 에너지 높고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팀이. 그런 체질 변화를. 그 체질을 따진다면 어쨌든 리바운드를 잡고 무작정 달릴 수 있는, 그러면서 수비에서 계속 스위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수도 한 번쯤 이 10번대 이내에서 긁는 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이 친구는 슛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유투가 50%대네요. 네, 자유투가 좀 많이 낮죠. 소환이. 58점. 58.9%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봤던 인상은 사실 경기 보고 나서 이 인상 가장 많이 남은 건 머리 색깔이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약간 뭐랄까 좋긴 한데 뭐랄까 조금 기대보다 조금 느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느낌, 그 적당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누구냐 그 에런 고든 느낌? 아, 그쵸. 네. 묵직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 능력으로 따지면 사실 켄달 브라운이 나은데 둘을 네. 섞어 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네. 둘이 섞어 놓으면 뭐 거의 이번 시즌 어로와이 스카티 반지 느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실 7픽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환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소환 충격적인.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8픽 아, 뉴올리언즈 펠리컨스 다음 시즌 이제 왕조에 도전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립 이제 뭐냐 이제 자이온이 이제 돌아오고 이제 팀이 이제 재건되는 그런 타이밍에 되게 운 좋게 운이 이제 레이커스 픽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레이커스 8픽이 걸려서 파 누구를 뽑아야 될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떨어지는 선수 중에서 아무나 고르면 되긴 해요. 이제부터 이제 아직 말 안 나온 선수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선수라고 보는 사람이 이제 좀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메서린 있고 아, 그리핀 있고 그냥 이 둘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저는 뭐 둘 중에 뭐 누가 돼도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 명 꼽으라면 저는 역시 그리핀 맘이니까 AJ 그리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시즌 후반에 갈수록 조금 많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약간 온보를 더 많이 시킬수록 얘가 조금 운동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부각이 되면서 약간 오히려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냥 사실 조각으로 보면은 이만한 조각도 별로 없어요. 일단 슈팅이 제 생각에는 이번 드랩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얘가 네. 3점은 제가 제일 좋고 지금 44.7% 3점 슛인데 그렇다고 뭐 캐치앤슛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스텝백도 꽤 쓸 줄 알고 왼쪽 스텝백 꽤 쓸 줄 알고 클로즈업 공략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계로 사용해서 쓰기도 좋고 원래 거기서 마지막에 마무리 컨택까지 딱 되면은 완벽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일련의 과정이 정말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컨택이 마지막에.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죠. 뭐 사실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슈팅하는 거 보면은 다리 좀 넓게 벌리잖아요. 좀 이상하게. 그래서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릴리즈가 막 느린 편은 아니라서 어,
그러니까 막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저는 이상하게 이 선수 그 농구하는 태를 보면은 어빙이 자꾸 보여요, 어빙이. 핸들링 없는. 그 약간 동작들의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양새에서 좀 약간 스텝백 뭐 돌파 처음에 찍고 하는 거에서 약간 그런 오빙이 보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본기가 좀 좋은 타입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도. 조니 데이비스랑 이 친구 둘 다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런 세세한 디테일이 훌륭하고 역할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듀크라서 기본적으로 농구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리핀. 조니 데이비스 못 뽑을 거면 그리핀 꼭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마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픽에서는 아, 네. 뉴올리언스는 누구 뽑아야 될까요? 제가 원래 7픽으로 그 메서린을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물어봤구나. 예. 네네, 그 말씀하시죠. 일단 먼저 AJ 그리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AJ 그리핀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좋은 슈터라고 생각을 하고 스텝백, 뭐 캐치앤샷, 오프 드리블 이런 거 다 구사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오프 드리블 점퍼 또 무슨 64개 쏴가지고 29개 넣어서 45.3%로 진짜 높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드래프트 당시에 19살도 안 되는 정말 어린 선수인데 아무래도 부상 많은 팀에 부상 위험도 높은 선수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님의 그리고 의료진이 부상을 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그 부상 위험도가 너무 높은 선수예요. 부상 때문에 이미 운동 능력이 고등학교에 그쵸. 비해서 많이 한번 꺾인 선수잖아요. 부상이 고등학교 때 안타깝나요? 고등학교 때 영상을 보면 진짜 지금이랑 완전 다른 선수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막 훨씬 폭발적인 선수예요. 그런 윈드 거를 맞고 보면 그러던데. 다음 레벨에서 만약에 부상을 더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점퍼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리머텍의 비중이 너무 낮아지고 물론 리머텍까지 가기만 하면 그 터치가 워낙 좋아서 거기에 피니시 자체는 괜찮은데 그 리머텍을 전체 슛 중에 13%만 베스켓에서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16개 시도를 해가지고 4%, 4개 성공해서 성공률도 되게 낮아요. 음. 이런 선수를 사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보면 수비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봤는데, 수비가 좀 심각해요. 레터럴 퀵니스가 진짜 정말 안 좋아요. 오프볼 상황에서도 자기 맨 너무 많이 놓치고. 그러니까 몸 자체는 그래도 상체가 되게 괜찮은 편이어서 잘 버티기는 하는데, 너무 선수들을 잘 놓치는 경우는 크더라고요. 레터럴 퀵니스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AJ 그리핀은 좀 많이 떨어져서 한 11픽에 나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그리핀보다는 메서린을 좀 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그리핀이 제가 굉장히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본 선수 같은데 아마 여기 있는 선수 중에서 여기서 다룬 선수 중에서 이 그리핀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슛은 당연히 좋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첫 이제 클로즈아웃해서 하는 수비수 공략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텝 찍는 능력이라든지 사실 패스도 좋아요. 이 친구가 어시스트 수치가 별로 안 높은데도 패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보면은 일단 사실 수비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뚫으면 뚫려요. 옆으로 가면 지나가면 뚫리는 타입인데 웃긴 게 근데 또 그게 이제 이것도 그거죠. 이제 깊이 프론트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된 상황에선 수비가 굉장히 좋은 네, 피지컬로 막아서고 파울 없이 컨테스트하고 뭐 이런 능력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얘는 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싶다. 얘는 어디가 아프다 지금. 네, 네. 얘는 어디 문제가 있어서 롤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만약에 좋아질 경우에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이대로 정말 지금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 이대로 운동 능력 그 레터럴 무브먼트 다 잃어버리고 이제 뭐 운동 능력 다 죽어버리고 하면은 진짜 그냥 망픽이 되는 거고 8픽인데도 망해버리는 거고 돌아오면은 만약 원래 고등학교 시절 그 모습이 돌아올 수 있으면 제 생각에 사실 원래 만약 그랬던 선수였으면 사실 여기 8픽 아니라 한
탑3 이내로 들어갔어야 될 선수라고 네, 봤습니다. 지금 아이비랑 싸우고 있겠죠, 그러면. 네. 네, 제 생각에 저는 더 높아질 어,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그래서 농구를 하는 선수니까.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근데 뭐 어차피 몸 약간 한번 고장 난 건 사실이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이제부터 네, 물 떠놓고 기도해봐야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메서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메서린은 7픽으로 아까 뽑아진다고 하셨었으니까. 네, 그 메서린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D 윙으로 가져야 할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오픈 코트에서도 진짜 잘 잘리고 3점슛도 정말 잘 쏘고, 물론 이번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그 NCAA에서 누가 최고의 3&D였냐 그러면 악바지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상방이 메서린이 훨씬 더 뚫려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레인지도 되게 딥레인지까지 가능한 선수더라고요. 볼 핸들링도 그 작년에 봤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패싱 부분에서 조금 지적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킥아웃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잘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패스 자체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비도 진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가능하기는 한데 자세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이런 거는 좀 교정을 해주면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파울을 좀 멍청하게 하더라고요. 그 약간 파울을 많이 하는 건 괜찮은데 멍청한 파울들을 해서 그런 어떤 건 좀, 파울을 하던가요? 아, 그, 예시 하나만. 그러니까 멍청한. 뭐, 네네. 그러니까 그 별로 몇 초가 안 남은 상황에서 그 몰래 3점 들어가면. 이상으로, 3점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데 3점 파울을 해버리고 그런 거 진짜 정말 안 좋은 파울이잖아요. 그치. 그런 경우들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누가 잡고 고쳐주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좀 자꾸 욕 좀 해줘야죠. 그런 거 욕해야 돼요. 네, 욕을 좀 들어야 고칩니다. 그런 건. 네, 포포비치가 귀에다가 이제 한번 드라이기 한번 쏴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죠. 좋아하는 하고 사실 이번 시즌에 약간 뭐랄까 이 선수도 꽤 발전을 많이 한 선수라고 봐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점 성공률이 좋아요. 36.9%니까 좋은데 레인지도 길고. 근데 개인적으로 3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3, 그40 전체 슛의 40 한 7%, 46.5%를 3점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근데 슈터로서 만약 쓴다. 이 선수가의 프로필이 슈터다. 우리가 앞으로 얘를 슈터로 키울 거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데 사실 오프볼 슈터로서의 재능은 되게 충만하잖아요.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뭐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약간 그래도 나름 에이스 그러니까 7, 8픽으로 뽑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에이스를 조금 기대를 하니까 온볼 기동을 좀 해야 되는데 온볼 드라이브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잘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롤 플레이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D이지만 사실 D는 약간 저는 좀 의심이 좀 됐어요. 음, 의심이 좀 되는 그러니까 약간 3점 능력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좀 더 다양한 3점이 가능한 근데 수비는 그럭저럭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JR 스미스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조금 그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제이슨 리차드슨 약간 이런 선수를 제이리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선수를 음, 보면서 AR 스미스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류죠. 그래서 수비할 때도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 그거가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에 띄는 스탯들이 있거든요. 그냥 보면 어느 정도 다 정상적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게 블락 퍼센테이지가 0.8%거든요. 0.8%. 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케네디 챈들러 아시죠? 네. 네네. 이 친구 키가 80인가? 그렇잖아요. 얘보다 낮아요. 어, 얘 0.9%거든요. 사실 이게 뭐 릴라드가 NBA에서 그 정도 나올 텐데 사실 좀 더 낮을 텐데 근데 걔네들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고 운동量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대학 시절에서 얘가 운동량이 좋잖아요. 사이즈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 이렇게 낮다는 거는 뭔가 슛을 그러니까 블락을 안 뛰거나 아예 그냥 안 하고 있거나 좀 뭔가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또 뭔가 좀 큰 결함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딘가. 릴라드가 커리어 블락 퍼센테이지가 딱 0.7이네요. 네. 그 정도라는 거죠. 이 정도 피지컬 좋은 애가 음. 뭔가 이상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이 친구 인터뷰하는 거 듣고 되게 약간 픽을 좀 올려줄까 생각했었어요. 이제 선수계 넥스트 23이다. 아니 지금 아니죠. 선수계의 풀청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메소린 아저씨야. 하면서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페이스반이 메소린?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제- 평가하실지. 제가 7픽에 안 둔 것도 사실 배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3D로서의 기대치는 있는데 그 이상 기대를 한다면 그거는 무리라고 보고요. 선수가 캐나다 출신이고 또 월드컵에서 뛰는 것도 좀 봤고 작년 1학년 뛰는 것도 좀 봤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지금 정도 온볼도 사실 안 됐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3점 아니면 속공에서 달려서 덩크 그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드리블 몇 번은 치고 원투 하거나 아니면 플로터도 조금은 던져보거나 그게 좀 발전을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 발전을 더 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분명히 이제 피지컬은 좀 괜찮잖아요. 운동 능력도 트랜지션에서 보면 좀 괜찮고 근데 이게 수비에서 그거를 제대로 쓰냐 하면 전 아니라 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기가 좀 아쉽다 봐요. 저는 수비 쪽에서 기본기가. 그래서 수비를 잘 해야 되고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프로필인데 현재로서 3D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글쎄요. 그렇다고 온볼 기대치를 볼까 하면 패스나 핸들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슛 비중이 높은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쵸. 따로 드리블로 뭐가 안 되니까 그냥 어, 수비 달고 슛 쏘고 이것밖에 안 돼. 돌파해서 들어가면은 약간 추한 장면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 볼 진짜 때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약간 진짜 그렇게 택전 그럴싸하게 느낌. 안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선수들은 왜 저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 좋은데 오픈 코트에서는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프 코트에서 하면은 운동량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음, 하프코트에서는 막 찍어 버리는 그냥 게 없어요. 떡블락 지켜요. 하프코트에서 돌파하면. 그러니까 약간 맞아. 그래서 약간 제가 처음에 이 선수 하프 코트 공격 보면서 쟤 왜 림 근처에서 막 주저앉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가 이 친구 약간 밉상으로 걸렸는데 제가 하나 밉보면은 다 안 좋게 봐 가지고 좀 미안한데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탯에서 약간 또 하나 눈에 걸렸던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친구가 오펜시브 리바운드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요. 네. 5.6%. 좋은 거거든요. 근데 디펜시브 리바운드 퍼센테이지는 12.6%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율상 봤을 때 디펜 리바를 진짜 안 잡는 거예요. 얘가 리바운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리바운드를 안 잡는 거예요. 안 잡는 거. 블락에서도 그렇고 디펜 리바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얘는 수비를 안 한다. 수비 마음이 크지 않다. 수비하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둘 중 하나죠. 집중력의 문제거나 아니면 머리의 문제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사실 좀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와봐서 대학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에이스로 하던 때랑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쪼렙으로 막 선배들 막 뭐 하이 사다 바치면서 하는 거랑 다르니까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이제 기본 다른 분들의 평가보다 조금 낮게 봅니다. 이 친구 저도 쉽게 메터리는 났어요. 쉽게. 두 자릿수 정도가 제자리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7픽까지 한 거죠. 7픽까지. 네. 그리고 8픽이 저는 AJ 그리핀이고 이제 두 분 이제 스페이스바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8픽 뉴올리언즈가 뽑아야 할 선수가 누군가?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기대하셨던 대로 조니 데이비스가 데이비스. 제 자리 아닌가. 알겠습니다. 데이비스 설명은 아까 맞습니다.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패스가 어느 정도인지가 또 나름의 스윙 아닌가. 왜냐면 UCG는 되게 높았는데 그에 비해서
어시는 딱히 좋게 안 찍혔잖아요, 대학 시절에. 네. 네. 근데 뭐 이거를 패스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게 해석해 주려면 워낙 공격 부담이 너무 높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들 터프샷을 강제받았던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 좀 더 공이 도는 그런 환경에서 뛰게 되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다. 왜냐면 선수가 패스하는 장면이 또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경기 전체를 보면. 그래서 어쨌든 수비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그 퀵니스의 문제이긴 한데 워낙 센스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좋고 그리고 가슴 수비를 워낙 잘하는 선수라 힘이 좋고 그래서 3점만 어떻게 돼주고 또 패스도 어느 정도 해주면 충분히 이 위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스님은 어떤 선수를 고르시겠어요? 저는 여기에 다이슨 데니얼스를 넣습니다. 나이스 데니얼스. 조금 더 높게 보셨네요. 네, 제가 이런 유형을 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좀 어디 가도 잘 맞을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탑 10에서 가장 좋은 수비수라고, 가장 좋은, 그러니까 비센터 수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2, 3번 모두 다 거의 엘리트 수준으로 수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어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그렇고, versatility 도 되게 높고, 그리고 BQ도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패싱 센스도 되게 번뜩이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또 헬프 사이드에서 블락킹 오는 타이밍도 진짜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점은 슈팅이죠. 슈팅 플롭 점퍼가 22%더라고요. 그 캐치앤샷은 나쁘진 않은데 풀업 점퍼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런 거 올라가서 뭐 때릴 일이 거의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방이 조금 튀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아무래도 수비 좋은 선수치고는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이 선수는 실링킥보다는 플로어킥인 음. 것 같아요. 지금 나름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선수가 뉴올리언스를 간다면. 그래서 다이슨 데니얼스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유투가 40%네요. 네, 자유투를 좀 못 써. 뭐죠 이거? 충격적인 수치. 3점 자유투가 슛도 좀 문제죠. 30%고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지 38%?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약간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봤던 장면들에서는 패싱 센스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너무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수비 잘하고 패싱 센스 좀 떨어진 네네. 조시 기디 느낌? 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요. 뭐 슈팅도 뭐 그렇게 업그레이드는 아닌데. 그러게요. 네, 조시기디보다 슈팅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생각 잘 못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조시 생각이. 기디가 나쁘긴 좀 힘들긴 한데. 그런데 어, 자유투가 크게 낮은지는 몰랐는데 저는 50%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4%였구나. 그러면 넥스트님이 뉴올 팬으로서 뉴올리언스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삐까 상관없이요? 네네. 3점이죠, 3점. 저는 3점이라 생각합니다. 풀업 3점. 풀업 3점이 그러면 필요하고. 아무래도 AJ 그리핀이 그러면 그리핀이 맞죠. 네, 네, 그럼 그리핀이 맞을 것 같아요. 풀업 그렇다면. 3점이 너무 없어요. 뭐 잉그램이 3점 잘 쏘지만 풀업 못 쓰죠. 풀업 못 쓰고 맥컬럼이랑 디폰테 그레엄인데 그레엄은 솔직히 플레이오프 가면 쓸 수가 그쵸. 없는 선수잖아요. 없잖아요. 전력 외라고 네, 계속 다음 시즌에 남아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울며 겨자며 그 훈련 때문에 진짜 3점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 말고는 솔직히 뭐 네. 그럴 투 수 자체가 애매하니까. 없죠. 뭐 수비도 안 되고 뭐 리딩도 잘 안 되고. 사실 근데 성격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좋은데. 예. 항상 막 같이 재밌게 노는 그런 사진들 네네네. 약간 리더십이 좀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건 좋긴 한데 팀 전력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이 나왔을 때 단점이 더 많은 타입이라 좀 그래서 맥컬럼 하나 보고 가야 되는데 맥컬럼도 사실
맥컬럼도 잘하죠. 근데 맥컬럼만 믿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조금 풀업 3점 살 수 있는 그런 선수. 3점 수비, 3점이랑 수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득점 재능은 이제 모을 만큼 모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넘치게 있죠. 이제 잉그램, 자이온, 맥컬럼, 발렌슈너스 너무 많죠. 다들 맘먹으면 20점 가능한 선수들이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 발렌슈나스가 남아 있을지 사실 저번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네, 팔아버릴 생각하는 게 너무 불경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아이온이랑 같이 쓰기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한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뭐 유행한다고는 하는데 발렌시아에서 3점도 네, 쏠 수는 있고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이번 오프 시즌에 프런트가 잘 알아서 하겠죠. 좋은 GM이니까. 네, 그리핀 제발 그리핀 데이비스 둘 중에 아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8픽까지 다 한 거죠? 넵. 네, 그러면은 9픽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저 여기는 조금 다른 선수로 했어요. 원래 제가 아까 메서린을 원래 같으면 메서린이 여기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저는 메서린을 10픽으로 두고 9픽으로는 우스만 쟁을 뽑겠습니다. 좀 오, 고민해서 뽑았어요, 이거는. 근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스만 쟁 상당히 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슈팅 기록만 보면 제가 이 슈팅 기록이 진짜 가장 최근 건지 확신을 못할 정도로 나빴는데 야투율 39.8%, 막 3점 27.1%막 이래가지고 이렇다고 했는데 또 경기 영상들 보니까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좀 그게 약간 뭐랄까, 시즌 가면 갈수록 훨씬 잘 쏘더라고요. 예, 그 좀 기록들을 보면. 이 친구가 좀 뽑을 만한 게 키가 일단 그 6, 9 아니면 60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 정도 나오던데 플레이메이킹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 약간 그 여유 있는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플레이 자체에 막 급하거나 막 이렇게 어리버리 까면서 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슬로우모 같은 음, 카일 앤더스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비수적으로도 좀 준수한 수비수가 될 만한 너무 막 오버해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 사이즈 같은 것들을 알고 좀 거리 조절도 좀 잘하고 이런 느낌이고 특히 이제 헬프 바깥에 빠져 있다가 막 이제 이제 드라이브 올 때 헬프 와서 하는 코너 수비수로서의 능력이 꽤 좋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스만쟁을 여기에 뽑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자기 합격을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때 바툼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예, 네, 바툼도 좀 생각이 날 만하네요, 이 친구. 네. 아마 자기가 찍는 수치보다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난 팀 컬러랑도 좀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바이브라는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 선수가 로터리에 뽑힌다면 아마 바이브 픽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쟁이 언제 그 주목을 받았냐면 프랑스 선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청소년 국대 때 예전에 뛰었는데 당연히 스카우터들이 노린 선수는 따로 있었죠. 빅터 웬바냐마. 근데 웬바냐마를 보러 갔는데 그 옆에서 사이즈가 또 꽤 되는 선수가 이제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장 찍어놓은 수치보다는 당황 안 하고 분명히 윙 포워드 한 윙 많이 크게 봐주면 윙사 정도 사이즈 같은데 거기서 픽앤롤 볼핸들러를 하면서 당황 안 하고 좋은 패스를 빼주고 찍는 수치보다는 그런 움직임의 부드러움이 워낙 인상적이라 그때 이제 평가가 확 올랐던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뉴질랜드에 가서 사실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그 장신 플레이메이커 같은 선수들. 근데 미국에는 이제 페이튼 왓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완전히 폭망했고. 근데 이 선수도 초반에는 뉴질랜드에서 조금 부진하는 활약을 보였다가 최근 경기 그 시즌 마무리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예전에 기대 받았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수치 자체보다는 최근 경기를 잘라보면 수치도 사실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이 선수가. 음, 그래서 아마 최근에 네, 뭐 말씀하시죠.
네네. 최근에 확 올린 그런 케이스라서. 그래서 말씀대로 수비 센스도 사실 나쁘지 않고요. 그 센스가 좋은 선수도 말하자면 농구 센스가 당장의 어떤 그 폭발적인 수치, 스탯 이런 것보다는 경기를 보면 나오는 센스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이즈에 그 정도로 윙 핸들링이 되고 또 3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준다면 또 경기 보면 스텝백도 섰고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게 보면 이제 로터리에서 조금 높게 긁어보는 그런 도박을 해보는 팀도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선수네요. 네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픽으로 각자 생각하신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맘스님부터. 네, 일단 구픽에서 저 세나니 그런데 뭐 어떤 거를 원할지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냥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픽했습니다. 조니 데이비스였어요, 여긴 전. 여태까지 안 뽑아셨었구나. 네. 8픽까지는 데이비스가 네. 없어요. 그렇군요. 뽑아야겠네요. 조니 데이비스 뽑아야죠. 픽에선 나와야죠. 네네. 조니 데이비스. 알겠습니다. 조니 데이비스. 스페이스마님은 소환을 안 뽑았으면 여기서도 소환 고려해볼 만하다 보는데 소환 엄청 좋아하는데 소환. 아예 소환. 개인 취향보다는 소환 분명히 맞네. 높게 긁어보는 팀 나와요, 당일에. 그럴 수 있죠. 맞아. 소환? 네, 근데 위에서 잠깐만. 소환 근데 저는 포트를 이미 뽑아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경우에는 그래도 퍼드라고 겹치긴 하는데 뭐 퍼드를 안 잡는다 그런 생각하면 제일런 듀렌을 이쯤에서는 뽑아줘야 되지 않나. 듀렌 듀렌 좋죠. 듀렌. 자, 애증의 듀렌입니다. 전 듀렌. 듀렌이 기대치 사실 기대치 문제죠. 원래 기대치는 내년 드래프트 뭐 웬바냐마 다음으로 최고의 빅맨 뭐 이런 소리 듣던 선수인데 막상 월반해서 보니까 기대 이하의 활약이었고 그래서 기대치가 확 낮아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9픽 정도로 뽑을 수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재능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 생각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듀렌이 스위치 수비까지 잘해줄 거란 원래는 그런 기대치가 좀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멤피스 대학 경기를 보면 사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뱀 아데바요 비교도 나왔었는데 뱀보다 사이즈 자체는 좋잖아요 사실 순수 사이즈 자체는. 근데 그 대신 발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뱀만큼 이제 앞서면서 해주거나 아니면 세컨 점프 리로딩이 굉장히 빠르거나 이런 능력이 사실 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격에서 BQ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포스트 터치도 있긴 한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따라서는 또 팀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미드를 좀 던질 줄은 아는데 과연 이 선수가 이걸 던지는 게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또 평이 갈릴 수 있고 어쨌든 할 줄은 안다. 그래도 이제 워낙 사이즈가 좋고 그 사이즈 기반에서 나오는 이제 그 리바 장악이냐 아니면 골밑 받아먹기 아니면 샷블락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뭐 말하자면 그냥 올드스쿨한 정통 드랍백 센터로 봐야겠죠. 완전 올드스쿨의 진짜 정석 같은 선수. 그냥 조금 더 디안드레 빠른? 뭐. 예, 저도 막 카펠라 여러 명 써놨어요. 카펠라, 샬럿 시절 드와이트 하워드. 네. 그래서 샬럿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요즘 약간 로일삼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나오죠. 근데 이 친구 근데 다른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 로윌보다 힘은 더 좋다. 근데 네. 힘이 더 좋은 대신 좀 더 세컨 점프 같은 게 느리다. 이 선수는 기동력이나 이런 게. 좀 굼떠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네. 좀 굼뜬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로일은 이상하게 패스를 제일 잘하거든요. 툴 중에서는. 수비를 잘하는 게 맞는데 패스가 더 낫다 봐요. 어시를 잘 찍는 거 아닌데. 사심 아닙니까? 사심? 아니, 근데 패스 툴이 굉장히 이게 슛이 없다 보니까 이거 사심인데. 아니. 근데 경기를 보면 분명히 아니, 경기를 예? 봐도 그 그래도 수비가 또 보스턴에서 거의 가장 그 주목 많이 받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수비에서 그것보다 패스를 잘하면 수비가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요 이게 사실은 그 막 센스 면에 좀 가깝다 봐요. 뭐냐면 툴이 굉장히 좋잖아요. 수비를 잘하기 위한 툴이. 네. 근데 가끔씩 보면 멍 때릴 때나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대인 수비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오히려 올해는 많이 나아졌지만 뭐 처음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더 그렇죠. 음. 근데 그러면 순수 그냥 보이는 센스로 보면 어떠냐 하면 로일의 경우에는 패스가 센스가 좋았다. 원래 드랩 당시 기대치가 이제 패스 달린 카펠라였다. 그 정도로. 근데 듀레는 어쨌든 그런 패스는 없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로이산 예, 영업 잘 들었고요. 아 네. 근데 듀렌은 제가 보면 약간 굼뜬 것도 굼뜬 건데 약간 게을러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 문제도 많이 네. 제기되죠. 앨런 듀렌이. 그게 최선인가? 막 이렇게 좀 더 달릴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진짜 딱 약간 전성기에서 내려온 드와이트 하워드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진짜로. 샬럿 화이트하우드. 네, 샬럿 하워드. 네. 그래서 13픽 응원하고 있습니다. 샬럿. 그래서 13, 오케이. 13픽은 그런데 약간 모든 드래프트들에서 이구동성으로 마크 윌리엄스를 뽑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사실 마크 윌리엄스 제가 지금 듀렌을 낮게 내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그렇죠. 네. 마크 윌리엄스 좋죠. 이 친구 지금 이 친구도 요즘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은데 오히려 사이즈가, 그, 컴바인에서 사이즈가 너무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죠? 네, 무슨, 팔이 말이 안 되게 길던데요. 거의 저 기억나는 평가가 컨시스턴트 핫산 화이트 사이드라면서 그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러더라고요. 마크 윌리엄스가 윙스팬이 7피트 6.5인치, 네. 스탠딩 리치가 9핏 9인치. 피트 9인치. 고베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고베어급 높이라는 거죠. 네. 오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제일 공감이 갔던 건 그 컴패리슨은 에릭 댐피어였어요. 옛날에 그 본인이 느바 넘버 2 센터라고 했던 그 댐피어옹이랑. 그런데 영상 보면 약간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펌프 페이크에 그렇게 많이 속진 않는데 시야가 진짜 안 튀어 있고 파울 트러블 좀 문제 있고. 그런데 얘는 오면 그런데 엘리트 볼핸들한테는 진짜 한없이 털릴 것 같아요. 한 25분 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뭐 요즘 이런 타워형 빅맨들은 그렇죠. 다 타워형 어쩔 빅맨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약간 원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할 수 그렇죠. 없는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선수들은 네. 기본적으로.